우리가 시사를 분석하려면 양쪽의 주장, 주관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시사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을 하려면 러시아 언론에 들어가서 러시아 수뇌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우크라이나 언론, 서방 언론, 나토 이쪽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주장하는 게 너무 달라요. 이럴 때는 뭐다? 아직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처럼 우리는 상대의 주관, 그리고 나의 주관, 그리고 제3자의 주관을 분석해서 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뭐 좌파 언론, 우파 언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나눠져 있으면은 이쪽 언론에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랑 저쪽 언론에서 기록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확증 편향 하나만 보면 이쪽에 빠진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사에는 반드시 주관이 개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시사를 우리가 연구하는 기본이죠. 역사학은 그러면 주관이 없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역사학도 똑같이 주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표현한 게 뭐다? 신채호 선생의 조선사입니다. 신채호 선생의 조선사 총론에 뭐가 나옵니까? 비하론이 나오죠. 비하론. 여러분 다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국사 시간, 국어 시간, 한국어 시간, 한국사 시간에 다 배우셨습니다. 뭐다? 나와 내가 아닌 사람의 투쟁이다 만 배웠죠. 머릿속엔 다 그렇게 남았을 거예요. 내 역사 주관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역사 주관, 그것의 투쟁이다, 이게 더 맞아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용어, 예를 들어 자기들이 하는 거는 정벌이고 자기들이 당한 거는 노략질 당한 거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 고구려 몇십만 군대가 자기들을 성을 막 점령하고 다녀, 이러면은 그거는 침략이란 표현도 안 써줘요. 뭐라 그런다? 고구려가 우리를 노략한다. 저 지방에 있는 고구려가 우리를 감히 노략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우리가 일단 노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 산적 한 100명, 200명이 와갖고 막 약탈하고 불지르고 도망가고 뭐 이런 거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대로 나오는 얘기예요. 상대를 일단 오랑캐라고 표현하죠. 오랑캐, 사람이 아닌 걸로 표현합니다. 호인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고 걔네들이 우리를 노략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왕이 선조 때 한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야, 그래서 걔네 몇 명쯤 되니? 그러니까 한 30만 명 된대. 30만 명의 군대가 우리 병경을 막 다니는데 그걸 그냥 노략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이게 뭐다? 주관의 차이예요. 존화양이, 춘추사관, 이게 비단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적용되고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까 예로 전쟁을 하는데 서방 언론, 뭐 우리 언론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그래서 선량한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나토한테 혼나고 있다, 뭐 이렇게 쓰는 게 뭐 이쪽 언론이면은 러시아는 뭐라고 쓰냐?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먼저 잘못해서 우리가 특수 군사 작전을 하는 거야. 이건 전쟁도 아니야. 우리 군대가 우리 옛날 영토에 가가지고 특수 군사 작전 하는 거야, 라고 씁니다. 이 관점의 차이, 이게 아와 비아의 투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민족주의적인 무슨 투쟁 뭐 이란 단어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주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쪽 주관과 저쪽 주관을 어떻게 분석해서 그래서 앞으로의 시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뭐라고 썼냐? 원래 역사서들은 지금 시사처럼 다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본 역사는 없어. 뭐다? 우리 주관, 우리 입장에서 쓴 역사서가 없어. 그래서 내가 쓴다, 라고 쓴 게 조선사입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못 쓰시고 이거를 이제 조선 이제 말까지 쫙 쓰셔서 일제 대일항쟁기 뭐 이때까지 쓰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삼국시대쯤 쓰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조선 상고사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또 여기서 정사 문제. 정사는 무조건 정답이다. 자, 이게 아주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뭐 얘기하면 정사 가지고 토를 달아. 야, 일본 서기는 정사잖아, 막 이러면서. 자, 정사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낸 역사서죠. 학자들을 모아서.
그러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쓰지, 더 유리하게 쓰지.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나옵니다. 자기들 유리하게 쓰는 거예요. 러시아 정사는 나중에 뭘로 남겠어? 우리 특수군사작전이야. 너네가 먼저 러시아 사람들 죽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해방하는 거야 라고 정사에 기록될 겁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이쪽에서는 절대 아니다, 뭐 이렇게 반대로 반대 입장으로 기록하겠죠. 그게 정사예요. 그럼 어떤 거를 취합할 것이냐, 나중에 자기한테 유리한 걸 취합하는 겁니다. 어떤 세력이든 간에.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봐야 돼. 그러면 그거를 뭐 더 많이 믿는 사람들 숫자 나눠가지고 뭐 가르냐,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중국, 인도, 러시아 합치면은 대략 인구가 아마 35억쯤 되나? 이 사람들이 믿는 게 그럼 정답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사 논란, 이것도 웃긴 거라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취합할 건 취합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역사학입니다. 그러니까 왜 너네한테 유리한 것만 취합하고 불리한 건 빼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안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왜? 이 사상을 침투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기본 개념을 제공하는 건데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뭐가? 주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모든 역사서랑 역사학이다. 그러면 그걸 참조해서 또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역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역사서를.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할지 방향 설정을 하고 거기서 취합해서 쓰는 게 역사서예요. 요약하면 우리 민족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가르칠 것인가를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역사학자들의 역할이죠. 즉 역사학자들은 우리의 당장의 내일의 미래보다는 거의 뭐 50년, 100년 앞을 보고 역사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역사서를 바라보는 그런 주관을 가리키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통일도 준비해야 되고, 네? 당연히 통일해야죠.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통일해야 되고, 그리고 추후에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이런 거 어떻게 상대할 건지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역사서를 100년 기준으로 만드는 그런 사상가가 돼야 되는 게 역사학자들인데 너무 눈앞의 이익이나 아니면 그런데 급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신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뭐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최대한 많이 올리도록. 재밌는 내용 정말 많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뭐 역사를 볼 때 재밌는 것들, 국경사라든지 뭐 조선왕조실록의 내용만 해도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자,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